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농막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소형주택도 많이 찾으셔서 소형주택 쪽으로도 사업을 넓혔고 12월부터 시작되는 체류용 쉼터도 여러 종류를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저희 베스트셀러 제품, 제 뒤에 보이는 H5 모델인데요. 손님들이 오시면 딱 처음 보시면서 와 이거 크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면 길이가 12m입니다 12m로 만든 이유는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최대치로 뽑은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폭은 3.4m, 처마가 나오잖아요 양쪽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20cm씩만 잡더라도 양쪽으로 다 하게 되면 3.8 그 이상이 돼요. 거의 4m 정도의 폭이 됩니다 실제로 배송할 때에는요. 그래서 배송하기에 그나마 가능한 사이즈로 만들다 보니까 3.4에 12m 요 크기로 만들게 돼서 12평형 주택이고요. 그리고 저쪽 우측으로 약간 더 올라가 있는 지붕이 보이시죠? 그 부분은 다락입니다. 다락도 실제 한 4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크기는 16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 평수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커서 배송이 안 되는 지역들이 사실은 많아요. 저희 계약하다 보면 10집 중에 8, 9집은 배송이 안 돼서 저희가 직접 가서 지어드리는 현장 건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메탈 사이딩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서머 사이딩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바깥은 메탈이지만 그 안에는 또 우레탄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단열에 한 겹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메탈 사이딩을 사용했는데 이게 관리도 좋고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모서리 이쪽 부분은 파벽을 붙였어요. 그래서 좀 약간 변화도 있고 파벽이 붙어 있으면 돌 모양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그런 멋도 나게 되죠. 그래서 자연미와 약간의 변화를 위해서 파벽과 이 메탈 사이딩을 외벽으로 다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징크 판넬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스팔트 싱글을 원하시는 분하고는 교환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연각관을 사용하는데요. 제일 밑에 프레임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기둥들은 100mm에 100mm짜리 그런 아연각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뭐 100에 50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50에 50짜리들을 사용해서 철골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이동식 주택이라고 해서 좀 뭔가 별로 견고하지 못하고 좀 약한 그런 집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량 철골로 이렇게 딱 구조를 갖춰 놓고 나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구조도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조에 어떤 구조고 어떤 골조를 사용하는지를 내진 설계까지 다 해서 합격이 된 그런 구조를 사용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튼튼한 구조라는 거는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 현관문 요걸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요게 그냥 뭐 보통 평범한 문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것도 규정이 다 있습니다.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은 아무 문이나 사용해도 되는데 주택에는 단열까지도 돼 있는 그런 문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것도 중부 1지역이냐 2지역이냐 아니면 남부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단열 값도 달라지거든요. 중부 1지역은 제일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단열도 중부 1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을 맞춘 그런 단열 방화문,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도 열기라든가 냉기가 차단될 수 있는 그런 현관문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심코 그냥 뒤에 문 하나 뭐 달아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얼마나 추가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십니다. 문 하나 왜 이렇게 비싸냐고. 왜 그러냐 하면 방화뿐만 아니라 중부 1지역 기준에 맞춘 단열, 그걸 갖추고 있는 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싸다고 느끼시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문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면 이 왼쪽에는 신발장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신발도 넉넉하게 두실 수 있고 다른 물건들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중문이 있습니다. 사면동 중문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도 또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중문이 있으면 그만큼 단열 효과, 또 이 현관이랑 이 실내가 분리되니까 위생적으로도 더 좀 보호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좋고요. 좀 더 아늑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중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내 공간입니다. 구조는요,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제 붙어 있고, 다락 밑으로 화장실 이렇게 1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다락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실인데요, 실제 실내 폭은 3m예요. 왜냐하면 3.4라고 처음 말씀드렸는데 벽 두께가 200mm니까 양쪽으로 200 빼면은 실제 거실은 4m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벽 두께가 얼마냐, 두꺼우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두껍다고 꼭 좋은 게 아닌 게, 단열이 좋은 제품으로 쓰면 그만큼 얇아질 수 있는 거고, 단열이 약하면 약한 거는 이제 두껍게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써서 이 단열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mm짜리 일단 판넬로 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줌브렌 판넬을 쓰고요. 그 안쪽에다가 우레탄 경질폼을 사용을 합니다. 단열 값은 가장 좋거든요, 단열재 중에. 그래서 판넬과 우레탄 경질폼을 합쳐서 열 관리율이라는 걸 맞춰서 중부 1지역에서 요구하는 그 관리율을 맞추기 때문에 전체 벽은 200mm지만 가장 추운 강원도 지역에서도 충분히 통과되는 그런 단열 시스템을 갖춘 거죠. 지붕은 판넬이 150mm짜리를 써요. 역시 우레탄 경질폼을 도포를 해서 이 두 개의 관리율 값을 맞춰서 중부 1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열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지붕도 튼튼하고 벽도 튼튼합니다. 요거는 좀 걱정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창호가. 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이 열기라든가 냉기는 이 벽만큼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열 손실은 많이 일어나요. 중부 1지역에 통과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다 그 중부 1지역의 기준에 맞춘 열 효율 1등급 창호예요. 1등급 창호. 또 한 가지 특징은 해안창이라고 하는데요. 바깥쪽 창틀보다 안쪽 창틀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기밀 성능이 더 유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닥이 나무 무늬로 되어 있어서 나무 재질로 된 뭐 강마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SPC 돌마루를 사용을 합니다. SPC 돌마루라는 게 S가 스톤이에요. P는 플라스틱이고 C는 이 복합재라는 컴파짓이라는 데 단어인데, 그러니까 돌, 플라스틱 등의 합성 재료를 사용한 마루라는 뜻에서 SPC 마루. 이 일반적인 목재나무보다 좋은 건 당연히 이 열이나 이 물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수축 팽창이 훨씬 덜하고 방수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열전도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밑에 난방 열기 같은 게 그만큼 전달이 잘 됩니다. 나무보다 더. 그래서 난방 효과도 더 높고요, 더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재인 SPC 마루를 저희가 사용했고요. 그 밑에 그럼 난방은 뭐로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건식 보일러 엑셀을 깔아놨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면 여기 온수가 쭉 돌면서 전체적으로 난방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본 시스템이고요. 보일러는 이제 고객님이 나중에 따로 다셔야 돼요. 그 지역에 맞게 기름 사용하시는 게 좋으면 기름 보일러, 가스가 편하시면 가스 보일러. 그래서 보일러는 따로 설치하시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엑셀에 시공을 다 해놔서 보일러만 달면 난방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벽 마감은 벽지입니다. 일반 합지로 벽지를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근데 천장은 조금 더 좀 포인트를 주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원목이면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니까 그래서 원목 루버를 사용을 했어요. 천장은 이렇게 해서 합지하고 루버까지 해서 좀 어우러지게 내벽 마감을 했고요. 근데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천정이 높아 보일 겁니다. 3m가 좀 넘어요. 요 제일 높은 부분은요. 딱 들어오시면 굉장히 그 개방감, 답답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돼요. 쾌적하고 여기도 넓고 높고 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이 거실에서 느껴지는 안락함, 쾌적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또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일부러 기역자 형태로 활용 공간을 좀 늘리느라고 기역자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게 2구짜리 쿡탑 기본적으로 여기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부장이 있고 이쪽에 이제 넓게 싱크볼이 있어요. 직사각형의 싱크볼이 있어서 넓어서 이것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창문이 있어서 부엌일 하시면서 바깥에도 조금씩 보실 수 있게요. 이쪽에 싱크대를 설치한 이유는 여기 큰 이
전면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리하고 식사하시면서 밖을 좀 보실 수 있게, 차 마시면서 밖을 보기도 좀 편하게 이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대 옆에 요 자리가 냉장고 자리가 되는 거죠. 이쪽 공간은 그럼 뭐냐 하면, 여기에 뭐 소파 같은 거 간단한 거 놓게 되면 대창 옆에 요 공간이 남잖아요. 여기에 TV 설치하시면 이쪽에서는 TV도 보실 수 있고, 식사나 차 마실 때는 여기서 하시고, 그런 의도로 제가 실내 공간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방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평)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방을 크게 만들긴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거실이 너무 좁아지면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대략 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침대 더블이나 퀸 사이즈 하나 놓고 조그만 장을 하나 놓는다거나 협탁을 놓는다거나 하는 정도면 이 공간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안방도 양쪽으로 일단 창문을 만들어서 이 통풍이라든가 채광 또는 조망, 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분은 이쪽에 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쪽에다가 또 뭐 큰 뷰창 같은 거 하나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도 이 천장이 높아서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답답한 느낌은 사실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높은 천정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안방이 있어서 나름 프라이버시도 유지되는 그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럼 거실을 쭉 가로질러 가서 화장실 소개를 해 드릴게요. 고객님들이 여기 처음 딱 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우, 화장실이 크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세탁기, 또 화장실, 세면대, 샤워 공간까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소형주택이 도시에 들어가기보다는 보통 그 시골 쪽 그런 세컨하우스로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밭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뭘 씻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공간이 좀 더 큰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논의를 해서 화장실이 좁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샤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세면대도 고급스럽게, 수납장도 고급스러운, 그래서 화장실에서 생활하실 때에도 별로 불편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다 기본 세팅이고, 이쪽은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그런 세탁기 공간입니다. 그리고 화장실까지는 이 난방 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춥지 않죠. 겨울에 난방이 돼 있으니까 동파도 그만큼 덜 일어나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다락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화장실 위쪽이 다락이 되는 건데요. 계단 요 공간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서랍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여기는 작은 옷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계단 발판은 이제 멀바우로 만들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럼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은 한 4평 정도 됩니다. 성인이 누워도 뭐 4명 정도는 아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물건을 여기다 보관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락에도 이렇게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서 통풍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쪽은 바깥을 볼 수 있는 픽스창을 또 하나 달아놔서 답답하지 않고 바깥 경치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높이는요, 여기 제일 높은 부분까지가 대략 한 1.4m쯤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동을 고려해서 마냥 높일 수가 없다 보니까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 정도 해놨는데, 또 다락이라는 게 이 높이 규정이 있잖아요. 이 바닥부터 지붕 꼭대기 선까지, 거기까지의 평균 높이가 이런 박공형인 경우에는 1.8m야 되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냥 높여드리지는 못하고요. 현장에서 지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배송할 때는 2 이상 높아지면 배송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난방을 갖춰는 놨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생활도 많이 해야 되니까. 다락은 전기 필름 깔아놨습니다. 면상 발열체라고 하는 전기선에서만 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이 만들어내는 면 전체가 발열이 돼서 이제 온기가 올라오는, 원적외선이 올라오는
그런 면상 발열체의 전기 필름을 사용하니까 이 난방 효율이 높아요. 바닥만 따뜻하고 공기는 차가운 그런 난방이 아니라 전체 공기가 훈훈하게 데워집니다. 그리고 다락 계단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또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것도 기본으로 다 설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H5 모델 전체적인 특징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작 기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로 이거 저희가 딱 그 기둥 세우기 시작하면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면 대부분은 완성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공사할 때에도 이 기둥 세우면서 완공할 때까지는 대략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님이 계약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짓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건축사 통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 받는 기간도 대략 한 달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되죠. 기초공사하는 기간 뭐 한 2주 잡는다 그러면 한 달에 2주, 그 다음 한 달 반 이렇게 잡으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제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 3개월은 걸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주택 자체 만드는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얼마인가 궁금하시죠? 저희는 가격을 책정할 때 부가세를 항상 포함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H5 모델은 부가세 포함했을 때 5,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요 가격 안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뭐 싱크대, 그 다음에 다락에 있는 뭐 수납장, 또 화장실에 있는 모든 도기류 이런 건 기본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합쳐서 5,200만 원입니다. 그럼 실제 부가세를 빼면은 대략 4,700만 원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12평, 다락 4평, 한 16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베스트셀러 모델인 H5 모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 모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모양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전시장 방문하시면 직접 보시면서 원하시는 제품 선택하실 수 있고 또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품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